자, 오늘은 제목에 보셨다시피 빌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회사 생활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자, 그래서 회사 내에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우리 악당들이 많잖아요. 우리 악당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빌런에 대하여. 자, 빌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컨벤션을 좀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먼저 숙지를 하시고 제가 이제 진행한 내용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 회사가 수직적 조직 문화, 트리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트리 있죠? 우리 여기 이 채널 보신 분들은 다 개발자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리 이렇게 할 때, 여기 이렇게 선이 이렇게 분기되는 부분, 이 부분을 노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있는 게 이제 리프라고 하죠. 임노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노드를 저는 이제 직책자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직책자가 보통은 뭐 부장, 차장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직급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팀장 혹은 이제 부서장, 뭐 본부장님, 뭐 예, 본부장은 좀 높으신 분이니까 님 붙이고요. 예, 이런 분들을 이제 직책자, 노드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내가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구성원들, 뭐 차장이든 부장이든 어쨌든 내가 누군가의 팀장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리프, 구성원이라고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은 직책자에게는 열려 있고 구성원에게는 닫혀 있어야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구이죠. 예, 그래서 이제 OOP 설계 5원칙 중에서 이제 OCP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 OCP 원칙을 살짝 문구를 바꿔가지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책자한테는 열려 있어야 되고 구성원한테는 닫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직책자는 사업을 뭔가 이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구성원은 이제 수정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사업 계획이 수정되는 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된다. 구성원한테는 영향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자, 그래서 이제 OOP 설계 원칙으로 왜 빌런인가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자, 노드 빌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조직을 꾸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팀장 혹은 부서장, 본부장님, 사장님, 네, 이런 부분들이죠. 야, 그분들에 대한 이제 그분들, 근데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직책자들은 다 빌런입니다. 네, 저도 좀 이제 뭐 개인적으로 팀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저도 이걸 적다 보니까 아 나도 빌런이구나. 악당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한 4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애매한 케이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사항을 슬그머니 사업계획에 끼워 넣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가 뭔가 OOP 설계 원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참 이제 분류하기 애매한, 왜냐면은 이제 개인적인 건데,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사업이 우리가 1년에 수행해야 되는 사업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게 뒷사업이랑 또 연결되는 그런 케이스에 이 앞 사업에 좀 미리 좀 준비를 해두면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슬그머니 하나씩 이제 더 끼워 넣긴 하는데, 이거는 일단은 이제 직책자의 우리 팀장님이나 아니면은 이 사장님의 경험을 좀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케이스를 좀 들자면은, 여기 노드 빌런이 지금 직책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픈 일정이 변경이 되는데 구성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우리 SI 프로젝트에도 마찬가지죠. PM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야, 오픈 다음 주에 연결했는데, 뭐, 뜬금없이 이런 얘기하고, 야, 다음 주에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 SI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구성원이 이제 퇴사를 했어요. 우리 팀원들이나 구성원이 퇴사를 뭐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SI 프로젝트 했을 때 뭔가 구성원이 도망가거나 해가지고 구성원이 이제 비었어요. 비었는데, 구성원을 보강하지 않아요. 이런 케이스를 저는 이제 개방 원칙 위반이라고 봤고요. 계획이
확장된 거죠. 마이너스 1로 확장된 거죠. 예, 마이너스 1로 확장이 됐는데 뭔가 열려있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팀장이. PM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개발자가 퇴사를 했는데 DBA를 충원했어요. 네, 이런 케이스는 리스크 오프 치원 원칙 위반이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OOP 설계 원칙을 이제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직책자애들, 우리 팀장이나 이제 PM들은 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뭐100% 빌런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 그러면은 PM이나 팀장만 빌런이 있느냐? 아니죠. 네, 구성원들, 리프들도 빌런들이 있죠. 자, 많은데 이, 이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뒤져보시면 빌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긴 한데, 저는 이 OP 원칙 그거에 좀 맞춰서 가져오느라고 한 3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케이스, 고민하지 않고 바로 질문한다. 진짜 뭔가 일을 시켰는데 의자에 잠깐 의자 엉덩이에 붙였다가 다시 와가지고 바로 질문을 하는 거죠. 생각 좀 하고 질문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제 업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 문장 쭉 읽다가 첫 단어 딱 보고 딱 막혔다. 그럼 바로 와가지고 옆 개발자한테 질문을 한다던가, 업무를 부여한 분들한테 질문을 한다던가, 뭐 이런 케이스, 좀 단일 책임 원칙을 좀 위배한 거죠. 네. 왜냐면 좀 고민 좀 하고 질문하면 네, 좀 괜찮을 텐데, 여러분들도 질문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선행 개발이 끝나기 전에 어떤 개발도 진행하지 않아요. 이건 저는 이제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의 위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선행 개발이 있을 때 선행 개발이 끝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설계적으로 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잘 나누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선행 작업하고 별개로 뭔가 우리가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이제 진행을 해 놔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선행 개발이 안 끝났으니까 저 아직 안 끝나서 저 개발 못해요 이러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개발자들이 조금 있죠. 그런 부분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개발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뻔히 보여요. 저 개발자는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부분의 케이스는 아닌데 SI에서는 좀 있죠. SI에서는 뭔가 이제 고급 개발자라고 뽑았는데 막상 들어와서 이제 일을 시켜보니까 좀 생각보다 많이 수준이 떨어지는 케이스는 있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 말고 이제 뭔가 이제 회사 내에서 어떤 팀이 꾸려져 있는 그런 회사 내에서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개발하는 그런 정규직 개발 환경,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 이제 그 일을 시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이게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게 뻔히 보여요. 뻔히 보이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보면 또 옆 개발자들한테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는 대로 그냥 꿍꿍대고 있는 거. 네, 요거는 의존성 역정 원칙 위배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감을 준 이제 팀장이나 이제 PM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일감이 인터페이스인 거죠. 그래서 그 일감이 이제 계획대로 완료가 됐냐 안 됐냐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여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구현해야 될 부분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고라도 해주면은 다른 사람을 시키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노드 빌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케이스가 좀 가장 개인적으로 좀 힘든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직책자들의 빌런, 우리 PM이나 팀장들에 대한 빌런, 그 다음에 우리 옆 동료 개발자들에 대한 빌런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고, 이 OOP를 창시하신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OOP에서 오브젝트를 쓴 거는 실수였다. 내 의도는 그 의도가 아니고, 오브젝트 OOP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메시징과 캡슐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빌런이 되긴 되는데 매혹적인 좀 빌런이 한번 돼보자 라는 의미로 메시징과 캡슐화를 좀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선행 작업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은 옆 개발자하고 페어 코딩을 좀 하던가 아니면은 같이 코드를 보면서
내 코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 거 좀 코드 한번 좀 봐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이제 서로 메시징 소통하는. 네, 여기 지금 코드 리뷰를 상호 비방이라고 적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냥 한번 재밌어 보라고 적어본 거니까. 소통을 좀 해보자 이거죠, 가끔은. 물론 이제 혼자 이제 코딩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개발자들 분들 중에서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싫어하시는 개발자들이 많아서 뭔가 좀 친해졌으면 한번 좀 내 소스를 먼저 보여주면서 제 거 이렇게 코드를 짰는데 한번 좀 도와주세요. 같이 좀 봐주세요.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개발이 좀 빨리 끝났잖아요, 일정보다. 그러면 다 했다고 공표하지 마세요. 왜 일을 더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야 고맙지만 시킨 입장에서는 고맙지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 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몰래 최신 기술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캡슐화라고 적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감히 놀아보자라고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계획에 따라서 일정을 좀 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업 자체가 뭐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SI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 프로젝트 자체가 이렇게 드랍되는 케이스도 많이 겪으시게 될 텐데, 그렇게 이제 계획이 변경되거나 어려워지거나 잘 되는 케이스는 못 봤어요. 그런 경우에는 과감히 놀아보자. 잘 노시는 분들이 일도 또 잘해요. 이게 또 이제 그 정규직 이렇게 회사에 소속된 케이스라면은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에는 연말 연시에 이렇게 과감히 놀다 보면은 계속 놀게 되거든요. 네. 인사평가가 그다지 뭐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나오지 않는데 세상은 넓거든요. 그래서 이직하면 되니까 인사평가, 인사고과에 너무 그렇게 얽매이지 마시고 아까 이 메시징과 캡슐화 인맥 옆 동료들하고 인맥 잘 쌓아 두시고 그 다음에 몰래 다 있다고 그렇게 공표하지 마시고 몰래 공부를 회사에서 하세요. 집에서 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빌런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